여러분 안녕하세요. 팅기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너무 유명하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저탄고지 키토제닉에서 약간 시조새 느낌이기도 하고 완전 처음에 유명해질 때부터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전파하고 계신 바디해커 아놀드홍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디해커 아놀동입니다. 사실 대부분 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에 키토를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 하면 기름을 많이 먹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게 미디어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키토 방송을 했을 때 막 삼겹살 국물을 남은 걸 마시는데 안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방송이라는 게 뭔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무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싶으면 평상시에 먹던 양보다 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저는 그게 고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은 평상시보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탄하려니까 저한테요 10% 먹고 어떻게 사냐고 일반인 죽는다고 그러는데 원래 바디빌더들은 평상시에 30%에서 40%를 먹지 않아요,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저한테 저탄은 10% 정도가 저탄인 거고 근데 90%의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들이 갑자기 10을 먹는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책이라도 좀 한번 사보고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에서 좋다고 해서 해보고 난 못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탄의 기준점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대표님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죠? 네. 어떤 기준에서요? 제 기준이죠. 그죠? 네. 저한테 물어보셔요. 행복하신가요? 네. 안 아프면 행복한 겁니다. 기준은 안 아프다. 네.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죠. 저는 제일 불행할 때가 아플 때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가 없었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하자면 아플 때가 제일 불행해요. 아픈 적이 있으셨나요, 근데? 저는 디스크도 파열되고 십자일대도 끊어졌고 소원근 나가 있고 뭐 팔목, 발목 다 나갔죠. 운동 때문에. 네, 엘리트 체육을 했잖아요. 보디빌딩을. 네, 보디빌딩 전에 유도도 했고 씨름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저탄의 기준은 내가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 적게 먹으면 저탄인 거고 고지는 내가 총 칼로리에 10을 먹었는데 20 먹으면 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남들 기름 마신다고 마시면 되나요? 안 되죠. 네. 근데 사용할 줄 모르는데 오히려 독이 돼요. 그렇죠. 아이가 네. 치아가 없는데 좋은 거라고 닭다리를 넣으면 애는 죽어요. 그래서 이유식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씹질 것 못하니까.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새 방송에서 나 이 방송 보고 저탄고지 해야겠다 그러면 본인이 먹는 걸 쭉 적어보고 탄단지 비율을 딱 봐서 그러면 지방이 10이면 20이나 30으로 늘리고 탄수화물이 70이면 50으로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고 이렇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짜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의 정의가 뭐냐 질문 엄청 많이 받거든요. 네네. 저는 결국에 이제 비율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1, 2, 7, 2, 3, 5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 비율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방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때부터 저탄고지다. 아하. 서로 간의 기준인 거죠. 이제. 네. 맞네요.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그게 더 정확한 의미의 저탄이죠. 네, 맞아요. 내가 하던 것보다 절 먹는 맞아요. 거니까. 본인이 행복의 기준점을 내가 연봉을 몇 억인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제일 어이없는 게 제가 차를 안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너 차 없어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차 살 돈 많아요. 걷는 게 훨씬 행복해서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내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도 내가 정하면서 천천히 바꿔가면 되죠. 네, 되게 궁금한 게 네. 저탄고지가 이제 한국에 16년도 처음 이게 딱 맞아요. 유명해졌고 네, 그전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 체육인이시고 그 전에 훨씬 더 운동 오래 하셨는데 네. 그럼 16년부터 이제 저탄고지 시작하신 맞아요. 건지 올해 그래요? 딱 8년 차 됐어요. 바로 시작할 때부터 방송 하셨구나. 보고 보자마자 시작. 그럼 계기가 있을까요? 전에도 건강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전에는 건강했지만 삼겹살을 즐겨 먹지 못했죠.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참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몸짱이 아니라 불행을 감수한 몸짱이었죠. 근데 저탄고지가 그렇게 몸에 나쁘다 안 해서 저는 뭐든지 어떤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대할 때 두 가지예요. 이게 정말 내 몸에 맞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나 반대로 너네 잘못되면 나한테 죽어해요. 그러니까 반문적인 거, 그러니까 의문점을 갖고 도전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삼겹살을 먹고 체지방만 유지되면 나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어떤 걸 도전할 때 설레임으로 다가가요. 새로운 걸. 네. 근데 그 방송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언제나 이슈의 선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 했을 때 키토 래시를 겪었어요. 처음 하시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래시가 생긴 거예요. 빨간 반점이 쫙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둡니다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요? 네. 라이브로 내가 내 인스타에서 내 유튜브에서. 몇 년도였죠? 그때가? 그게 2016년인가 17년일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PD 아시죠? 채널A의 그 유명한 PD 있어요. 그 이영돈인가요? 거기에 나왔죠. 거기에 나왔어. 키토 래시가 생긴다. 이거 나쁜 거다 했고 나왔단 말이에요. 방송에. 근데 래시를 딱 겪고 나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래시가 생겼을까? 보니까 키토플루, 키토 래시는 겪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적응이죠. 네. 그리고 나서 하루 탄수화물 좀 먹어줬더니 말끔히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떤 애들이 야 그때 너 TV에 나와서 래시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팔아먹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도 하냐고. 너 안 하면서 하는 척 하냐고. 저희 동네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저를 제일 자주 봐요 사람들이. 그거예요. 원래 돈 쓰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를 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돈을 어디다 쓰는 애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고깃집에 맨날 계시면은 고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거고. 고깃집하고 양고기, 마라호고 무한리필,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호거집.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채소랑 듬뿍 먹을 수 있는 호거집. 그리고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제일 많이 치는 게 족발하고 머릿고기예요. 저는 머릿고기 1kg짜리를 사면요. 머리랑 혀까지 오거든요. 그걸 다 썰어서 700g에 맞춰서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서 급할 때는 머릿고기. 그러니까 저는 주로 지방이 많은 쪽의 고기를 골라 먹죠. 닭가슴살 안 먹은 지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닭을 사 먹지 닭가슴살을 먹진 않아요. 닭을 통째로 사거나 오리를 사 먹거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 되게 네. 중요하고 네. 선생님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키토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제 경험상 남자분들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행복하세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단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단맛을 그렇죠. 못 먹으면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좀 불행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먹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항상 저희 회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정해놓고 먹어라. 아무 때나 먹지 말고 네가 먹지 말아야 되는 날 먹으면 실패다. 근데 정해놓고 먹으면 실패가 아니다. 네가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의지대로 하다 보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네. 하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원이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양배추를 반 통을 삶아놓고 떡볶이 국물을 양배추에 부어서 드세요. 그러니까 못 먹게는 안 해요. 어차피 먹을 거잖아요. 숨어서 먹던지 안 먹은 척하면서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먹고 싶다는 말을 뱉었다는 건 먹겠다는 행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한다니까.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저를 위해서 양배추를 국물에 비벼 드시던지 빵 못 먹게 안 해요. 통째로 다 먹지 말고 사서 조각조각 쪼개서 나눠 먹으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폭식을 피하게 해주는 거죠. 한 번에 다 먹을 거 6조각에서 매일매일 한 쪽씩 먹으라고. 그럼 또 안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먹는데 막상 또 먹으라 하면 생각보다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몸의 구조가 좀 다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자랑 남자랑 행복감은 완전 달라요. 네. 저는 그건 더 설명 이해해요. 한번. 왜냐면 남자는요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사냥을 하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답을 정해야 돼요. 제가 저기로 가면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죠. 네. 근데 여자는 남자가 갖다 준 걸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하고 남성하고 다이어트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단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못 먹게 하면 더 많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먹게 해줘요. 그럼 그 자기가 정한 요일에 먹으면 괜찮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피하게 돼요. 확실히. 그 요일을 너무 많이 정하진 않나요? 그러면 양을 줄이라고 하겠죠. 양으로 빈도를 높이면 양을 좀 줄이고. 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는 나눠 먹는 게 건강엔 홀라요. 고혈당으로 안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줘요. 저는 회원들한테 항상. 제가 약간 듣다 보니까 네. 선생님은 지금 완전 정석 키토인의 삶을 되게 잘 살고 계시고, 네. 근데 그 전에는 같은 맥락에서
완전한 운동인의 삶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바디빌더. 그죠. 엘리트 출신이시고 이게 뭔가 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보통 5끼에서 7끼 보충제 포함해서 7끼를 먹었는데 네. 선수 시절 내내 역류성 식도염 달고 살았어요. 아 그래요? 병원 매일 가요. 근육통이 너무 심해갖고. 근데 그게 과연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몸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 좋은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커다란 근육.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 어마어마한 근육을 가져봤기 때문에. 안 가진 놈이 얘기하면 더럽게 욕할 거예요. 저 헤비급 시절에 그래도 전국대회 10번 우승한 사람이에요. 저 광진구청에서 연봉 받던 서울시 대표였어요. 네. 네, 저 팔둘레 52cm까지 가보고 52요? 네, 128kg까지 나가봤으니까. 아 진짜요? 또 네. 그 시절 사진 잘 못 봤습니다. 안월동 전성기라고 치면 뜰 거예요. 네, 안월동 전성기라 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52cm. 와. 네. 근데 중요한 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합에 맞게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몸짱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행복의 기준이 있듯이 몸짱의 기준이요. 저는 아이들이 건강을 잃더라도 몸을 만들고 싶다면 5끼, 6끼, 7끼 먹어도 돼요. 고단백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행복할까? 근데 이게 결국에 보디빌더들도 닭고야일 뿐이지 완전 자연식에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 위주로 먹잖아요. 근데 왜 식도염이 너무 자주 먹잖아요. 그리고 빈도가 무염하잖아요. 높아서? 무염. 아. 저염 무염. 위 산도를 높여주는 게 염분이잖아요. 나트륨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올라오는 역류죠. 아 그렇게 네. 그러네요. 한번 생각을 한번 안 해봤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냥 문득 궁금한 건데 이름이 왜 아놀드인가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돼서 아놀드 슈왈체네거로.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웨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을 때 외국계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된대서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지은 거죠. 외국에 사셨나요? 아니, 외국계 회사. 한국에서? 네. 월드짐이라는 2004년에 일산에 월드짐 1호점. 그게 미국 본사에서 온. 미국에서는 월드짐하고 골드짐이 메카죠. 그쵸. 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월드짐, 골드짐에서 같이 홍보대사를 했었죠. 저는 월드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월드짐 전 세계 한 700개 될걸요? 아, 그래요? 네. 월드짐은 뭐 워낙에 네. 유명하고. 골드짐보다 월드짐이 더 먼저죠. 아, 그래요? 네. 훨씬 먼저예요.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긴 한데, 운동은 왜 하셨어요? 웨이트요? 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고 이게 저렇게 완전하게. 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원래는 모델 지망생이었거든요. 키가 크시니까. 네. 고등학교 때 1m 86에 72kg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완전 모델이네요. 네. 그래서 모델 하려고 점 다 빼고 그때 모델 라인에서 워킹을 배우고 있다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완전 반대 길 아닌가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몸을 만들려고 책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서 제가 그때는 보충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조웨이더 아세요? 조웨이더? 그 올림피아. 네. 옛날 그 시조세 네네네. 조웨이더 올림피아 그쵸. 창시자가 그 단백질 파우더가 콩가루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맛없는 대두단백. 단맛이 1도 없는 대두단백 약간 분유통 같은 거 이거 8,000원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엄청 비싼 돈이에요. 왜냐면 그때 돈 8,000원이면 진짜 비싸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그때 이걸 못 먹으니까 그나마 내가 나름 생각한 게 계란하고 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계란 한 판이 500원이에요. 30개가. 87년도에. 근데 보충제는 8,000원이었던. 네, 엄청 비싸죠. 그래서 제가 맥주컵에다가 계란을 깨면요. 15개를 깨면 가득 차요. 500cc에. 그래서 아침에 15알. 거의 로키인데요? 네, 그리고 저녁에 15. 그 다음에 대두콩을요. 맥주컵 500cc에 반을 넣고 물을 부어놓고 학교 갔다 오면 퉁퉁 부으면 불어서. 가득 차요. 그걸 또 끓여요. 끓여서 믹서에 갈아서 소금물 타가지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1 때부터 목표를 한 달에 1kg만 늘리자였어요. 제가 고3 때 92kg였어요. 지금이 몇 킬로시죠? 지금 91kg예요. 이게 어마어마했네요. 그때 네. 고등학생인데 사실 네. 심지어 80년대. 그때 기억이 제가 88년도에 처음 시합을 나갔거든요. 88년도에 미스터 한강 선발대회라고 고등부 2학년 때. 네네네. 그때는 고등부 체급이 없어요. 고등부는 그냥 다 해요. 싸그리 몽땅. 선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냥 고2, 고3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고2, 고3이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생, 고등부. 고등학교 하고 체급이 없어요. 그때는 체급이 없어요. 선수가 다 합쳐도 10명이 안 돼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시합을 쭉 나가서 한 번도 예선에 든 적이 없죠. 5위 안에 든 적이 없어요.
키가 크잖아요. 채우기가 힘들고. 아, 예쁘긴 하지만 보디빌더로는 좀 안 좋은 체형을 갖고 불리하죠. 엄청 불리하죠. 세계적인 선수 중에 저보다 큰 사람 없어요. 제가 1m 87이니까. 그쵸. 뭐 아놀드 정도 있겠네요. 아놀드 저보다 훨씬 작죠. 81인가 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봤잖아요, 미국에서. 아, 전 아놀드 84, 5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연예인이니까 다 키 올리잖아요. 저보다 작더라고요. 한 요 정도 되던데. 네. 오늘 처음 뵀는데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190 이렇게 보여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완전한 엘리트 보디빌더였다가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먹는 식단의 정반대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는다거나. 욕 많이 먹었다니까. 저 간헐적 단식 할 때 진짜 쌍욕을 많이 했어요. 저 새끼 뜨려고 한다고 트레이너. 근데 웃긴 거 아세요? 제가 간헐적 단식 11년 차입니다 올해. 키토하기 전부터 하셨던 거. 간헐적 단식을 먼저 했죠. 그래서 저는 간단 키토잖아요.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대부분 키토 간단이라 불러요. 키토인들은. 저는 간단 키토예요. 먼저 한 게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네. 11년 됐고요. 한 10년 하니까 셔터마우스 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셔터마우스 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선수였을 것 같은데. SBS 스페셜을 봤죠. 그때는 선수를 중간에 제가 이제 36살, 그러니까 2006년에 YMC 대회에서 3등을 하고 선수 생활을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선수 생활을 안 하고 아놀동짐 한참 대표를 할 때예요. 아, 사업적으로 네네. 활동하실 때. 네. 근데 그때도 보디빌더식을 했죠. 몸을 유지하고 싶어서 체지방을 10% 이내로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했었어요. 근데 YMC 3등이면은 굉장히 마지막 대회에서. 근데 YMC에 대해서 2번 우승했고요. 아, 그래요? 네, 충계 선수권도 2번 우승했고. 진짜 완전 네, 저는 정통파 보디빌더. 그러네요. 출신. 랭킹이 높은 네네네. 엘리트 선수였네요. 네네. 와, 그건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어떤 공격 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이어트가 유행하면 그거를 수저를 얻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박쥐 같다고 얘기 많이 하죠, 저한테. 근데 간단이랑 키토 두 가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그것만 했죠. 근데 저는 덴마크 다이어트 해도 해보고요. 다 해봐요, 다 해봐. 해독도 해보고 다 해봐요. 회원들한테 그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죠. 실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그들이 이상한 거지. 아니 누군가를 가르쳤는데 유행하는 거를 경험을 하고 얘기해 주는 거랑 대부분 트레이너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기네 닭고야가 최고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일반이잖아요. 저도 트레이너를 했으니까 센터 동료들한테 키토 같은 거 얘기하면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네가 아놀드홍이야? 이거였습니다. 2021년도 2년도 이때인데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그런가 보죠. 이러면서 그냥 넘겼었는데. 아, 그랬었구나. 근데 사실상 너무 반대 방향이라 동의를 얻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게 반대 방향일까요?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앞뒤만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은 입체니까. 네. 옆으로도 가고 45도로도 가고 그죠. 아니 가면 되는데 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면 한 발도 못 간다고 얘기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는 거는 5%밖에 못 보고 95%는 암흑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네. 저 그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의식을 할 수 있는 건 5%고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이에요. 무의식이죠. 네. 그렇죠. 네. 인체도 의사들이 알 수 있는 거 5%가 안 돼요. 인체에서도요? 당연하죠. 한대죠. 근데 왜 자기가 뭘 다 한 듯이 얘기하냐고. 이게 왜 진리가 되냐고. 아니 몸이 크면 진리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보다 내가 하루 먼저 살면 내가 널 이겼다고 얘기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진리예요. 몸뚱아리 큰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기들이 몸이 크다고 자기가 건강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대놓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인사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몸이 저보다 커지면 지가 저보다 어른이 된 줄 알고 인사를 안 해요. 웃기죠. 저는 그게 너무 웃겨요. 무슨 동물입니까? 몸 크기 재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준호 선배. 너무 멋있죠. 레전드죠. 네. 형이 저를 어디서 보면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오, 우리 휘트니스 영웅이 왔네. 진짜요? 야, 너무 멋있어, 너. 너 진짜 멋있게 사는 것 같아. 고마워. 보세요, 레전드. 그러네요. 그 정도도 저한테 그러는데 겨우 그 사설대에서 1등 했다고 목에다가 철심 박은 애들 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영원히 갈 거라 생각하셔요? 아니요. 근데 김준호 선생님 되게 멋있네요. 저 엄청 팬이거든요. 우리 준호 형님은 제가 진짜 멋있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레전드로 모셨어요. 왜냐면 이미 중앙대 때부터 스타였거든요. 그쵸, 근데 완전... 한결같아요, 그 형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보디빌더로 딱 꼽으면 준호 형이요. 그리고 되게 열려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되게 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스타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형이 훨씬 스타죠.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나는 몸만 좋잖아 라고 얘기해요. 진짜 멋있는 분이야. 네. 진짜. 형님 멋있습니다. 보실진 모르겠는데 네. 사실. 제가 그래도 제가 이제 후배, 강경원 같은 경우는 후배잖아요. 저 한참 시합 뛸 때. 아, 그래요? 그럼요. 경원이는 후배죠. 그러니까 제 위로 선배로는 유명한 게 준호 형 말고는 없죠. 현존하는 이름 있는 바디빌더에서는 준호 형 말고는 뭐 다 후배라고 봐야죠. 거의 비슷한 연배인 줄 알았어요. 강경원 선수님이랑. 강경원은 저보다 아마 3살인가 4살 어릴 거고요. 준호 형은 저보다 3살이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연배가 차이가 있나 보네요. 올해 53세. 김준호 선생님이 몇 69인가 68일 겁니다. 60년대생이세요?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아직도. 그죠? 대단하죠. 되게 재밌네요. 근데 그게 공격도 많이 받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 어쨌든 댓글에 악플도 엄청 많이 달리고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나 그런 분들이 키토를 공격하는 영상도 많이 만드시고 인스타에서 카드뉴스 릴스에서 되게 공격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멘탈은 괜찮으세요? 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말차 크라푸치노 영상이 역중해갖고 299만 찍었더라고요. 네. 저 악플에다 다 좋아요하고 하트 눌러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 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보는 줄 알고 더 달까봐. 그리고요, 제가 왜 악플을 읽어보냐면 똑같은 말을 10명 이상 하면 고쳐보려고요. 얘네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고치려고. 한 명은 그냥 무시해요. 근데 같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많이 하면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 건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악플을 다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본 내 단점을 누가 찾아줄 수 있는. 네, 그럼요. 근데 웃기죠. 제가 그거를 매일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 후에 가끔 저는 그게 저에게 유일한 약간 뭐랄까 소확행이라고 할까? 그걸로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되게 벌떼들 같이 달라들잖아요. 괜찮아요. 그들이 조회수 많이 눌러줬을 수익이 많아지니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악플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왠지 아세요? 직접 만나면 말도 못 해요.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말 못 하죠. 그러니까 저는 측은지심으로 댓글을 달아주고요. 안쓰러워서 댓글을 달아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잘난 놈은 제 영상을 보지도 않고 댓글도 안 달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악플이 많이 달릴수록 제가 더 잘난 거예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달렸다고요, 악플. 1시간 반 동안 좋아요를 눌렀어요. 좋아요하고 하트를. 1시간 반 걸렸다고요. 사이클 타면서. 다 악플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다는 아닌데 한 80%가 악플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악플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저는 그냥 관심? 배 아프구나. 여기 트레이너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네,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난 멘탈은 되게 약한 편이에요. 네, 엄청 약한데 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느껴지는 기운은 물론 점점 강해진 것도 있겠지만 원래 좀 튼튼하고 긍정적이고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엘리트 체육을 시작했던 것도 보통 멘탈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은 다음 시절부터 악플에 노출이 많이 됐고요. 2006년. 네, 제가 사업하다가 거리 제한으로 해갖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거리 제한. 가맹점 거리 제한. 1km인데 999m라는 이유만으로 용산경찰서에서 3시간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있고요. 네, 경찰서 가서 3시간 정도 대질신문 받았는데 멘탈이 약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도 버텨내는데 뭐 얘들이 악플 몇 개 한다고 제가 무너질까요? 저 예전에 일화가 있어요. 지하에서 운동하면 폐 안 걸린다. 나중에 제가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그게 보배드림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놀동짐 간만점이 있어요. 부산 간만점. 홈플러스에 있어요. 1층에 있어요. 근데 맞은편에 3,000평짜리 대형이 생겼는데 세일즈를 막 너무 비상도덕적으로 하니까 여기 매니저가 저한테 컨펌도 안 받고 기분 나빠서 지하에서 운동하면 폐 안 걸린다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그게 반경 300m 떨어진 다 쓰러져가는 유도관에 들어간 거예요. 유도인들 아시잖아요. 무도인들. 그 관장이 그 전단지를 해갖고 보배드림에 올렸단 말이에요.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28만이요. 저희 홈피스 서버 다운.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거를 제 지인들한테 안 거예요. 난리 났다.
저희 부사장이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닥쳐. 아놀드 홍이란 이름을 걸었잖아. 누가 해결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날 비가 오는데 부산행 KTX를 타고 찾아갔잖아요. 거기 매니저 끌고 데리고 다 사장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냥 보자마자 무릎부터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네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월세 3개월분 내주고 전기세 해결해주고 다 해준다고. 죄송하다고. 네. 그리고 올라오는데 보배드림에 글이 올라왔어요. 대인배 아놀드. 완전 역전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불이 나면 소화기로 끄면은 5분이면 끌 걸 기다리면 소방차 세대도 안 되잖아요. 저는 아놀드 응집을 하면서 다시는 내 이름을 걸고 뭘 안 하려고 했어요. 욕은 내가 다 처먹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아놀드 응집을 하면서 얻은 거는 이름이에요. 아놀드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다 알아요.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이름은 다 알아요. 근데 얼굴은 매칭이 안 돼요. 그런가요? 네.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일반인들은 아놀드 이름은 들어봤지만 누군지 얼굴을 못 떠는데 저는 그게 제 브랜드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저는 아놀드 응집하고 한 몇십억 잃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투자금 많이 잃었죠. 아니, 엄청 잘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우리 부사장 목표는 100개까지 만드는 거고요. 저는 잘 될 때 하나씩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무너지니까 쭉 무너지고 급여가 밀리고 뭐 임대료 밀리고 그러면서 투자금은 다 날라갔고 정리하고 나서 빚도 생겼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이제 완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달랑달랑 했는데 라트 펀치를 코로나가 딱 찍어줘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도 질질 끌고 있을 건데 저는 아주 코로나를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아주 정점을 찍고 망했습니다. 굉장히 이미 다 훌훌 털고 잘 일어나신 느낌이고. 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사업을 망하고 나서 느낀 게 나는 그냥 트레이너가 천직이지 사업가는 아니라는 걸 제가 돈을 잃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보다 제 몸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업이라는 건 자기 몸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 갈겠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네, 확실히 저도 사업을 어쨌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네. 하면서 좀 소홀해지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네, 예전에는 진짜 칼키토였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는 그냥 간헐적 단식이랑 그냥 저탄수 화물 정도만 지키자. 네, 그리고 채소 최대한 기회 있을 때 많이 먹자.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그게 타협을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다 보면 짓게 생겨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커스텀된. 아니 그게 왜 사람들은 요요 오는 걸 실패라고 하죠? 왜 그게 실패예요? 경험이죠. 거기서 또 한 단계 가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요. 매도 계속 맞으면 덜 아파요. 그러면 다이어트도 계속 실패하다 보면 요요가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자주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해갖고 안 되겠구나. 자기겠거나. 중요한 게 다이어트는요. 실패 성공이 없어요. 죽을 때 관에 들어갔을 때 체지방률이 자기 체지방률이에요. 살아있다면은 아직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양자물리학을 보면요. 동전이 돌고 있는데 앞면이나 뒷면이나 잡아트려야지 답이 나오죠. 돌고 있는데 앞면 뒷면이 어디 있어요. 다이어트는 내가 죽어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놀동 같이 간단 키토를 해보다 보면 나는 간헐적은 좀 안 맞아.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게 낫겠어. 나는 배고픔을 즐길 수 있어. 그럼 맞는 거고. 나는 너무 느끼한 거 먹으면 막 짠 게 먹고 싶고 맵게 먹고 싶으면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는 끈기가 아니라 끊기라고요.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부터 시작이라고요. 아니 뭘 사서 냉동실에 쟁여놓지 말고 닭가슴살 사지 말고 일단 내 냉동실에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끄집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이어트 한다 보면 그건 그대로 놔두고 사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1월 달에 센터 30만 원에 1년 해준다면 죄다 끌어놓고 일주일 오고 안 오고 뭐 그런 거 똑같은 거 같아. 살 게 아니라 끊고 비워야 끊기부터 되는 해요. 게 먼저인데. 네, 그게 중요해요. 다이어트로 이제 주제가 전환된 김에 이번에 책을 쓰셨죠? 그렇죠. 네, 6번째 책. 자리를 빌어서 책 홍보를 한번. 일단 여러분 그 책은요. 제가 딱 5년 걸렸어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쓰고 나서 5년 만에 책을 썼는데 최소한 키토제닉 7년 정도는 해야 좀 감이 나올까 봐.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8년 하고 썼고요. 키토제닉은 이제 7년 하고 쓴 거예요. 키토제닉이 올해 8년 차거든요. 절대로 박쥐 소리를 들을 만한 끈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신중함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기능학 공부를 무지 오래 했죠, 또. 어. 공부 오래 했어요. 저 공부 오래 하고, 저는 정말 다양하게 먹어보고, 제가 제 몸으로 다 해보지만, 회원들한테, 저희 회원들은 다 키토제닉이에요. 간다 키토 다 해요. 요요 없이 잘 살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빠져요. 저희 그쵸. 회원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잘 빠질까요? 그때 행복해서 그래, 행복해서. 아, 스트레스가 없어서. 보세요. 어. 두려운 거라면 다리가 떨리고요. 좋은 거라면 가슴이 떨려요. 다이어트가 재밌으면 설레인단 말이에요. 아, 내일은 머릿고기 먹어볼까? 이런 거예요. 근데 닭가슴살 먹으면 다리 후들려요. 먹기 싫어가지고.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회원이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를 베이스를 깔아주고 거기에 살짝살짝 붙여줘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안 돼요. 이거 드세요.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네. 먹지 말래도 먹을 거라고요. 몰래 숨어서. 알아요. 그럼 이번 출판하신 책은 초보자들이 보고 따라하기에 좋은 내용들 완전 쉽게 썼죠. 완전 기본적으로 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에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죠. 네. 네. 그 사람들 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책 읽어보더니 너무 쉽고 이거 누가 모르냐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책 사주셔서. 그게 잘 쓴 책이죠, 사실. 맞아요. 네, 그게 잘 쓴 책이죠. 네.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린 게 베스트셀러예요. 네. 많이 팔리는 거는 인정을 받았던 네. 거고. 어렵게 쓰면 논문 써야죠. 뭐 책을 써요. 논문을 학술에 하면 되잖아요. 저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안 아파서 병원 들어가면 의료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으니까. 마인드셋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비슷한 마인드인 게 네. 현학적이어서 좋고 하나도 없고 네. 무조건 누가 처음 들어도 쉽게 이해되고 쉽게 시도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도시락이나 제로밥상 저런 거 하는 것도 좀 건강한 음식을 쉽게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집에서 요리 물론 당이 제일 좋지만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일이 바빠져 보니까 알겠어요. 일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요. 그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 있으면 맞아요. 당연히 도움 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면 키토 도시락 있잖아요. 네. 대표님이 하고 있는 거. 내가 부득이하게 바빠서 못 먹을 땐 얘가 더 나아요.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것보다 낫고. 그럼요, 네. 근데 내가 시간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낫단 좋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좋다고 매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적 여유 있을 때는 내가 차려 먹지만 바쁠 때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다이어트의 기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살려면 남들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지 달라지지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는 특별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얘기랑은 좀 별개인데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진짜 웃겼어요. 필립스라는 유명한 담배 회사. 네네. 그 회사가 몰매를 맞았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근데 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국가 재정을 아껴주는 회사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하루에 2갑 피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65에서 70밖에 안 되니까. 죽여버리니까. 보통 사람이 70부터 90 그때부터 이제 쓰잖아요. 병이 나니까 네, 다 네. 쓰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길에서 담배 피고 술 많이 먹는 애들 보면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책을 읽고 나서 아 내가 국민연금을 65세부터 탔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쟤들은 세금을 나보다 많이 내는구나. 근데 수혜는 못 받고. 그럼 저는 100살까지 사면 65세부터 계속 돈을 받으니까 많이 받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전 이런 생각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저도 그렇게 책을 볼수 보고 있겠네. 아 그래서 아유 그래 많이 피세요. 네 저는 건강하게 올해 100살까지 해갖고 국민연금 받고 의료보험 혜택 받으면서 오래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금연할 것 같아요. 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화가 나지 않을까? 왜 그거를 꼭 나쁘게 얘기할까? 너 때문에 내가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어. 고마워. 그러면 화나지 않을까요? 그러네? 야, 너 애국자다. 나보다 세금 많이 내네. 담배 피고 술 먹으니까. 공산품에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그쵸. 그쵸. 공산품에 세금이 많이 붙어요. 과자 이런 것도 세금 많이 붙어요. 부가스니 뭐니 다 저 붙어. 안 먹죠. 저는 이제 세금 많이 붙는 건 안 먹고 시장에서 파는 과일 이런 거 많이 먹죠. 고기에는 안 붙을 거예요. 면세. 맞아요. 차도 안 타요. 유류세 때문에 짜증나서. 네, 대중교통 타면 돼요. 애국자죠. 아 애국자 아니구나. 세금을 많이 안 내서. 근데 완전 진짜 거의 현대인 중에서 가장 자연인에 가까운 형태로 맞아요.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보세요. 사람이 걷기 시작하면 보행수단인 것 같아요. 걸음은. 차로 못 가는 데는 많지만 걸어서 못 가는 데는 없어요. 그쵸. 멀뿐이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루에 20km만 걸으면 1년이면 미국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병원에 있으면 어디든 못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저는 BMW, 버스 메트로 워킹 완전 좋아하죠. 완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지하철 타고 일찍 도착해서 걸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영상 들을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차에 앉아있는 순간 자유를 잃어요. 저는 그래서 차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그 얘기해요. 좋은 옷 사 입을 돈으로 좋은 음식 드세요. 옷은 나를 못 죽이지만 음식은 당신을 죽일 수 있어요. 옷은요, 내가 몸매가 좋으면 빈티지를 입어도 명품이 되고요. 좋죠. 당신 몸이 안 좋으면 명품을 입어도 짝퉁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난 궁금한 게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차가 필요 없다든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세속적이거나 좀 물질적인 것들 혹은 또 다른 쾌락적인 것들은 이제 거기서 관심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된 편이에요.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돈 욕심이 사라졌어요. 네. 그것도 느꼈는데, 근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다 해봐서 사라졌어요. 해보기 전에는 엄청 큰 결핍으로 느껴졌고 너무 갈망했거든요. 아하. 근데 딱 찍먹 한번 해보니까 뭐야 별로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쾌락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세속적인 것들을 만족할 만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을 평생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도 해봤어요. 저도 유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좋은 몸하고 유흥하고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느꼈을 때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먼저 할래? 해야 할 걸 먼저 할래? 해야 할 걸 먼저 하는 게 삶이 훨씬 윤택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걸 해야 되다면 저는 술도 먹어봤고 담배는 안 펴봤지만 술도 먹어봤고 유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제 친구들은 지금도 해요. 그게 인생의 낙이 됐으니까.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별로 힘들게 그걸 바꿔요. 근데 내가 병원에 있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한 번 정도 내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바꾸면 돼요. 깨달음이 왔을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바꿔서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는 없지만 좀 다르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원래 저도 야행성 인간이었고요. 좋아했는데 바디빌더 할 때도 그렇게 술 먹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아파보고 그리고 아프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면서 독서라는 걸 해보고 하다 보니까 훨씬 이게 저에게 남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지금 대하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요. 내 엄마 내 아빠가 아프면 가슴이 아파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이게 좋다고 느끼면 그때 느낄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감정으로서. 그리고 내 몸을 자꾸 기울이다 보면 내가 뭘 했을 때 얘가 행복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웃긴 게 저 병원 안 간 지 한 10년 됐거든요. 네네. 종합검진 안 받아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웃기죠?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못하면 죄가 되잖아요. 기준이 있죠. 그럼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 의사가 나한테 당신 암이라고 하면 암이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을 안 간다고요. 검진을 안 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근데 검진 좀 해. 왜 안 해? 왜 해요? 그래야지 아픈 거 찾지. 아니 나같이 살아서 아프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됐는데 아니 나는 만일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프다면 받아들여야죠. 왜냐면 운명이죠. 뭐. 더 이상 내 몸을 투자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8시간을 매일 자고 인사람도 패스트푸드 나쁜 거 술 담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운동 하루에 3-4시간 하고 좋은 것만 하는데 아프다? 그럼 그냥 죽어야죠. 그거 병으로 못 고치죠.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대로 잘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놓고 내린다는 거. 정상은 끝이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이요. 언제 제일 많이 죽는 줄 아세요?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많이 죽어요. 원래 산악인들은 올라가는 시간하고 내려가는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이 딱 알람이 울리면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못 내려와요. 근데 욕심에서 나 금방 여기 보이니까 갔다 오겠지.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불지 눈이 올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면 거기서 좀 내려도 돼요. 끝으로 해서 좋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힘을 뺄 줄 아는 거. 왜 골프 칠 때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힘을 빼래요. 왜 힘을 빼냐면 힘을 주면 안 돼요.
다이어트도 그래서 저는 항상 80%의 힘만 써요. 20% 남겨놔요. 항상. 저는 항상 제 삶의 80%만 에너지를 쓰고 20은 언제나 비축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끔 저희 라이벌들한테 농담 삼아 그래요. 내가 100을 쓰면 너네 끝나. 감사해. 나 80으로만 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80도 못 따라오잖아요. 저를 못 따라오잖아요. 저 체지방 지금 7%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10년째.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니까요. 근데 이건 있어요. 저는 선택적 고통을 즐겨요. 선택적 고통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보세요. 저는 가끔 도너츠 하나 먹으면 마약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띵! 그럼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고수예요. 많이 하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하수들은 하고 싶어 해요. 고수는 참을 줄 알아요. 그래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아요.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참네요? 아니요. 저는 여행도 갈 수 있는 돈 있고 시간 있고 다 있는데 딱 정해놓고 한 번씩 가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한 끼 안 먹었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시간 치면 22시간 단식 중인데 하나도 배고프지 않아요. 왜? 카드에 잔액이 너무 많거든요. 방금 멋있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어요. 잔액이 많아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고통을 즐길 줄 알고 참을 줄 안다는 건 고수의 경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는 하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고수들은 뭐 알아서 잘하고 하수들이 고수까지 빨리 편하게 쉽게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물론 그러면 고수의 의미가 없어지긴 하겠죠. 네. 근데 적어도 아주 어려운 일을 덜 어렵게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제가 하는 대부분의 뭐 사업이나 유튜브나의 방향성이 다 그런 쪽이거든요. 어떻게 쉽게 좀 해줄 수 없나? 네. 계단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단계죠. 그죠. 어... 그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그렇게 치면은 모든 사람이 고수를 하겠죠. 그쵸. 의미가 없어지죠. 안 돼요. 네. 비율이 정의가 돼야 돼요. 2대8 법칙이 있어요. 상위 20%랑 중간과 하수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파레토? 네. 저는 처음에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운 겨울에 오늘 영하 8도였거든요. 저는 추위를 뭐로 느끼냐면 발시련과 손시련밖에 없어요. 몸은 안 추워요. 그럼 발이 좀 추우면 영하 7, 8도 되겠다. 정확합니다. 예상을 비껴나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하다 보면 자기께 생길 때까지는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그만두는 순간 실패란 말이에요. 계속 연장할 수 있으려면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실수를 하더라도 내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입장은 이거란 말이에요. 쓸데없이 갈 것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해봤는데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이 겪어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애들한테 백날 뜨겁다고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요. 갖다 살짝 대면 뜨거워요. 안 돼요, 손을. 안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고 펄펄 끓는 거는 뜨겁다. 본인이 느껴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쁜 다이어트. 원푸드 같은 거. 막 그런 거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탄고지 비율이라든지 고지의 비율과 탄수화물 비율은 자기가 맞춰야 돼요. 그게 신체 활동하고도 많이 연관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요즘에 진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세포 연구하던 연구원이고 한 분은 황성혁 박사님이라고 저탄고지의 대부 닥터3님. 닥터3 일본, 미국, 한국 네네. 육식이다 뭐 채식이다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느껴요. 굳이 저럴 필요 있을까? 전 여기서 하나를 택하라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품을 적게 먹는 것부터 시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채식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장내 세균 분포도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채식이 아예 안 맞을 수 있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치아가 몇 개니까 육식이고 장의 길이가 어떻고 뭐 맹장이 짧고 대장이 길고 눈이 앞에 있고. 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못 들어가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가공품을 적게 먹는 것부터 시작. 그건 다이어트의 진리에 시작. 가까운. 그게 진리죠. 그렇죠. 그게 진리예요. 거기서부터 하다 보면 내 몸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언제 느끼냐면 저는 아침에 눈 떴을 때 알아요. 어제 안 좋은 거 먹었네. 피곤해. 똑같은 시간을 자도 맞아. 피곤해. 근데 어떤 날은 조금 잤는데 개운해. 청소할 게 없구나. 청소할 게 많구나. 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간헐적 단식을 하고 키토제닉하고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 딱 하나. 건강하고 싶어서. 몸이 예쁜 몸,
아니 유전적으로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은 빼면 죽어요. 안 된다니까.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유전.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상 체질이 있는 거잖아요.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파리에서 가젤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사자무리에 돌림병이 돌아서 다 죽고 새끼 한 마리 산 거예요. 근데 이 어미 가젤이 너무 안쓰러워서 얘를 데리고 가요. 5년 후 풍경입니다. 야, 풀 먹어. 엄마 나 풀이 안 땡긴데. 먹어야지 건강하지. 근데 사자무리가 얘네를 덮쳤어요. 다 도망갔는데 얘 혼자 떨고 있네? 어이가 없잖아요. 사자인데 거기서 떨고 있어요. 물가에 들어가서 얼굴을 비춰줘요. 그러더니 옆에 놈이랑 똑같고, 아, 그래서 내가 풀이 안 맞았구나. 이런 것 같아. 해보라고. 해보면, 아, 내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을 때 내 컨디션이 좋고. 맞아요. 아니, 이 유튜버들이 당신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 좀 공부 좀 하자고. 왜 날로 먹으려고 하지? 최소한 간단키토 책 한 권 사보고 이걸 보면서 가이드를 잡아보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 책에 보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적게 먹자는 게 먼저지. 맞아요. 지방을 많이 먹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거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인류학, 뭐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막 이런 책을 많이 보거든요. 인류학적으로 많이 보고 양자물약 이런 책을 참 많이 보는 게 인간의 몸도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 하면 틀리다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 밖에 추운 날 고양이 새끼가 박스 안에 있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가서 확인해야지 살았는지 죽은지 알지 여기서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모든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요. 방법.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정해주는 건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에서 몇 프로 먹어라. 그럼 법이다? 근데 그 앞에 방을 붙이자고. 방법을 찾자고. 왜 그 법에 사냐고요. 내 몸인데. 맞아요.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새로운 게 계속 생겨요. 저는 무지했어요. 저는 옛날에 계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갈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안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LDL도 타입이 5가지나 있고 맞아요. 크기가 다른데 왜 올라갈까 생각 안 하고 오르니까 줄여요? 애를 키워보면요. 애는 3가지 상황에서만 울어요.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응아했을 때. 근데 왜 우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애가 울면 일단 기저귀부터 봐요. 끄급하니까. 확인해봐야 되는. 친구. 해보라고요. 비율대로 해봐서 나 이렇게 먹으니까 에너지가 아주 좋은데? 그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공품 줄여보고 내가 하루에 얼마큼의 가공품을 먹는지 줄여보고 그리고 나서 찾아가는 과정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게 다이어트의 기본이라 생각해요. 내 몸을 알아가는 거? 사실 제가 대본 준비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쫙 갖고 왔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한 30%가 날라갔어요. 다 이게 결국에 이 답으로 다 귀결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약간 미시적인 질문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항상 답변 드리긴 하지만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Q&A로 조금 넘어가 봐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탄 저지는 안 되나요? 저탄 저지. 저탄 저지면은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안 돼요. 단백질은요. 이게 에너지로 쓸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당신생으로 갈.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린다고 얘기하죠. 그럼 전 통풍 걸려 뒤져야 돼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게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육식동물이요. 풀을 안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진짜 바보 같은 짓거리예요. 아, 풀도 먹어요? 동물의 내장을 먹잖아요. 그 안에 장내미 생물이나 뭐. 네. 그러니까 왜 육식동물 하면 고기만 먹는다 생각하냐고. 내장을 먹잖아요. 내장을 먹어요. 피도 먹잖아요, 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 과다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에너지로 쓰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통풍 걸려요. 채소 먹어야 되고 충분히 물도 섭취해야 되고. 그러면 통풍의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은근히 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단백질 과다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 통풍 걸린 사람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채소는 잘 안 먹습니다. 저는 채소를 5대5 비율로 먹어요. 고기를 먹을 때. 전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네, 저는 채소를 의외로 많이 먹어요. 근데 채소를 안 먹으면 포만감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카니보어는 안 좋아합니다. 못합니다. 어쨌든 기준은 선생님 자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싫어요. 저는 대부분 보면 하루 식단의 비율이 5대5 정도 돼요. 채소 5, 고기 5예요. 근데 채소를 먹기 때문에 5를 먹어도 탄수화물로 비율로 치면 잎채소니까 10에서 20이 안 되겠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나와요. 네. 사이즈가 또 있으시고. 그래서 고단백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지방이 없는 고단백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또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 저희 채널에 당뇨 분들도 되게 많이 구독을 하세요. 네. 혈당 관리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고, 그러니까 단식 잘하고 저탄수하면 되고, 뭐 당화혈색소까지도 개선이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사라지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그분들한테 수면 시간을 정해주나요? 일단 항상 8시간 이상을 권해드리고, 근데 저희가 뭐 관리를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네. 보통 보면 운동은 약간 그거 같아요. 저는 운동을 독이 아니면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을 충분히 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득이에요. 100%. 근데 수면 부족 상태에서 징벌적 운동하잖아요. 많이 먹었다고 운동하고. 그러면 오히려 몸은 더 망가진다 생각해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자체도 근육 운동을 자꾸 하면 저항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력 운동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계속 빨아들이니까. 네. 왜냐하면 약간 그거 같아요. 뭐 이 얘기랑 될지 모르겠지만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 대추나무에 염소를 매달아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를 자꾸 흔들면 깊이 박아요. 더 뿌리를 박는단 말이에요. 자기 뽑힐까 봐. 네네네. 운동은 그런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더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노력을 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운동을 너무 과하게 말고 내가 그래도 힘들 정도. 나 힘든데? 힘들어. 오늘 최선을 다했다. 뿌듯함. 샤워할 때 좀 쾌감이 있을 정도. 그냥 샤워할 때 그냥 샤워 아니라 나 오늘 뭔가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 회원님 중에 당뇨약 10년째 끊는 사람도 있고 유마티스 관절염 끊기는 진짜 힘듭니다. 근데 끊는 분도 있고 뭐 고혈압은 그냥 그거는 대충 하면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도 많이 해봐서. 너무 쉽게 해봐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아놀드 5대 수칙을 갖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을 너무 물로 봐서 안 돼요. 물이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운동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보충제를 챙겨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음식에 다 있는데 못 먹겠는데 아니 좋으면 뭐예요? 내가 흡수를 못 하는데. 애한테 닭다리 먹인 거랑 똑같다고요. 내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흡수를 못 해요. 그러면 쪼개진 상태라도 먹고 그게 채워졌을 때 이제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어도.